호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 예상에는 함수 범위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함수 단원에서 뭐 문제를 어렵게 내진 않을 거예요. 호원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한 문제 정도 좀 난해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한다 생각하고, 또 어차피 또 요걸 또 해놔야 우리가 또 기말고사 공부할 때 그 뒤에 함수 단원이 이어지니까. 자, 함수 뭐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 뭐 정의역, 공역, 치역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함수 그 호원 맨날 푸는 함수 그 교과서 문제 있잖아요. 교과서 최종 111문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문제 중에 나는 함수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하면, 오늘 그 앞에 반 수업하면서 함수 문제 되게 차근차근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 설명부터 해가지고 쭉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을 다시 듣기를 해주시고,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걷어내고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났을 때 좀 막힐 만한 문제,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주어진 프린트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싹 풀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요일까지 싹 풀어오시고 지금은 한 장 넘어가서 아래쪽에 페이지에 62쪽으로 가볼게요. 62쪽. 62쪽에 보시면 385번을 보겠습니다. 385번.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얘처럼 x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되었을 때, 요때 뭐 fx라는 함수 전체를 뭐 다 그리라거나 뭐 그래프가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좀 더 어려운 문제일 텐데, 얘는 그렇진 않고 그냥 함수값만 구하면 되거든요. f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요 위에 줄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2라는 x값은 요 위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f2는 얼마야? 1이지. 근데 이제 f18을 잘 구할 수 있느냐인데, f18은 일단 요 3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18 넣으면 뭐가 돼요? f15지. 그럼 f15의 값이 얼마인가 하고 보니까 15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또 여기다 넣어야지, 그치? 그럼 f15는 또 얼마랑 같은 거야? f12랑 같겠네. 그러면 안에 있는 숫자를 계속 어떻게 나가면 돼? 3씩 줄여나가면 되죠, 그죠? 3씩 줄여나가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에서 딱 들어오겠어? 딱 얼마가 될까?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F3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죠? F3이 되는 순간에 이제 얘는 위에 줄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밑에다 넣지 마시고 위에다 넣는 게 맞습니다. X가 3이 되는 그 순간에. 그러면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2가 되겠지, 그치? 이해됐니? 그러면 답은 얼마? 3. 그쵸?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래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되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63페이지에는 유형 3번에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 이제 요게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런 느낌의 식을 줍니다. 뭐 f 뭐가 뭐랑 뭐 더한 거, 뭐랑 뭐 같다, 이런 식으로 요런 느낌의 어떤 관계식을 줬을 때, 우리가 이 관계식에다가 x 자리에 어떤 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자, 얘는 388번부터 해볼게요. 388. 자, 388번을 보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과 어떤 센스에 의해서 골라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 내가 x 자리에 무엇을 넣어봐야 할까요? 2, 0. 일단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제 요 놈과 요 놈이겠죠. 요 두 놈을 잘 보시면 얘네 둘은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둘이 어떻게 돼? 같아지죠. 얘도 f1이 되고 얘도 f1이 되죠. 그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x자리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f1 빼기 3f1은 여기 x자리에도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윤서 뭐 한 건지 알겠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2f1이 마이너스 4인 거니까, 윤서 f1이 얼마야?
뭘 고민하는 거예요? 어? 이거 F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뭐 해놓은 거예요? 곱했잖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얘가 얼마였단 얘기예요? 2. 그지? F1이 2라고 찾아야지. 그치? 그래서 1을 넣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X자리에다가 이제 뭘 넣어봐야 될까, 얘들아? 두 가지를 넣어봐야 돼. 얼마를 넣어볼까? 2요. 2와 0을 넣어봐야 돼. 그렇죠? 왜 2와 0을 넣어봐야 되냐? X에다가 2를 넣으면은 앞에 게 F2가 되고 뒤에 게 F0이 되죠. 그죠? 근데 거꾸로 X에다 0을 넣게 되면 앞에 게 F0이 되고 뒤에 게 F2가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F0과 F2라는 두 값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찾을 수 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F2 빼기 3F0은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F0 빼기 3F2는 0 집어넣었으니까 0이 되겠죠? 네,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온다. 그럼 뭐 이거는 뭐 그냥 연립방정식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혜원아 여기다 몇 배 할까? 위에 거랑 연립해야 되니까 두 배를 해요. 가간법 할 거예요. 가간법. 가간법 하려면 여기다 몇 배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식 두 개를 얻은 거예요. 그치. 여기다 3배 해가지고 F0을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3배를 하면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3F0 마이너스 9F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얘하고 얘를 이렇게 두 개를 가연아 더했어.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돼, 가연아? 그쵸. 마이너스 8F2는 하고 우변은 뭐가 돼? 오케이. 그러면 F2가 얼마구나? 1이구나. 그치? F2가 1이니까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F2가 1이라는 거 집어넣으면 F0은 얼마예요? 3 되겠지. 그치? 네. 이렇게 해가지고 F1의 값 찾았고요. 아까 F1의 값 여기서 찾았고, 그 다음에 F0의 값 여기서 찾았고. 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X자리에다 이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나한테 유용한 식을 계속 얻어내는 그런 문제 패턴이거든요. 그 밑에 389번도 한번 볼게요. 자, 389번도 여기에서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 요 식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적절한 숫자를 좀 넣어보려고 하는데, 수호야, 너라면 뭐부터 넣을래? 너라면 여기 xy 자리에 뭐부터 넣을래? 그죠? 여기 뭐 기억에서 F0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제일 만만한 0을 한번 넣어봅시다. X, Y 둘 다 0 넣어볼게요. X에도 0 넣고 Y에도 0 넣으면 F0은 F0 곱하기 F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거 F0이 결국 얼마란 얘기일까요? 근데 F0 하나 지우면 되잖아.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니까 F0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F0은 1이다. 자, 그럼 F0이 1이면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F1이 2라는 것까지 있으니까. 자, 우리 0 알고 1 알아요. 0 알고 1 아니까 요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그 다음 궁금한 것들을 찾을게요. 요거 맞고. 자, F-2가 2분의 1이다를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마이너스 1일 때를 찾아볼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를 찾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요 식에다가 x에다가 1 넣고 y에 마이너스 1 넣고, 이렇게 넣으면 재현아 좌변은 뭐가 돼? f0이 되고 우변은 f1 곱하기 f-1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f0의 값을 알죠. 찾았잖아. 위에서 얼마라고? 1이라고 찾았고, 1은, 자, f1의 값은 문제에서 알려줬어. f1은 2라고 알려줬어. 얘가 2였어. 그럼 요렇게 된 거니까 수연아 이거 나왔네. 이게 얼마구나? 요놈의 값이 얼마야 지금? 그거
1은 2 곱하기 f-1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지, 그치? 2분의 1. 그쵸? 그래서 f-1이 2분의 1인 걸 찾았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 왜? 요거는, 자, x에도 마이너스 1 넣고, y에도 마이너스 1 넣으면 만들어지니까. 그쵸? 우리가 방금 f-1이 2분의 1인 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 니은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렇게 둘 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f-2는 f-1 곱하기 f-1 이렇게 써질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2분의 1이라고 찾았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몇이 된다? 4분의 1이 된다. 그치? 그러면 니은이 틀렸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x가 fx의 n제곱이다 라고 했는데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방금 전에 요걸 봤잖아, 우리가. f-2가 요놈 곱하기 요놈이라는 걸 봤죠. 그쵸? 그러면 fnx라고 하는 건 뭐냐면, fnx라고 하는 건 x가 여러 번 더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x가 이렇게 여러 번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개수가 n개라는 거거든. 그지? x를 n번 더하면 nx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게 요 규칙에 의해서, 뭐 여기는 지금 두 개만 가지고 요렇게 쪼개서 놨지만,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더라도 이렇게 요 안에서 더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런 방식으로 바꾼다면 이것들은 fx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 곱해지는 모양으로 바뀌겠죠. 그죠? 방금도 봤잖아. 이 마이너스 2라는 애를 만들 때 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얘네 둘의 f-1들의 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fx들을 n번 곱한다. 요것들을 n번 곱한다. 그러면 fx의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위에 있는 두 문제 연습을 좀 해보시고, 핵심은 그거야. 적당한 숫자를 계속 넣으면서 이게 어떤 조건인지를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유형은 유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문제니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형태니까 이런 것들은 풀어보시고, 자, 우린 밑에 있는 393번을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 y는 ax-1이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얘 정의역이 x바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역이 정해져 있고 치역은 내가 아직 모르겠어.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a입니다. 이 a라는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죠?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정의역의 양 끝값 있잖아. 마이너스 2하고 1의 역할이 달라져요. 만약에 나야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그어지겠어? 직선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어질 겁니다. a가 양수라면. 그럼 a가 양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지금 x값이 요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x값이 요렇게 잘려가지고 여기가 정의역의 왼쪽 끝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어때, 재현아? 여기가 제일 작고 여기가 제일 어떻게 돼? 여기가 제일 크게 되겠지, 그치? 맞죠? 만약에 a가 양수라면 그러면 써볼게요.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을 요 놈한테 집어넣으면, 정연아, 요 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값이 뭐예요? 그렇죠. 1 집어넣으면 뭐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 함수의 치역을 뭐라고 써야 돼? y바 y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치역의 범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치역이 됩니다. 그죠? 지금 a가 0보다 큰 경우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상식인데 이녀가 상식적으로 치역은 공역에 어떻게 돼야 돼? 포함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치역이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부터 a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치역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 말한 공역 요거 마3부터 1, 얘가 이 범위를 먹어야죠. 그쵸? 얘가 공역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요렇게 공역을 덮어 씌웁니다. 자, 요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이거 뭐 명제단원에서 맨날 하죠. 요런 그림이 나오려면 수연아, 얘가 마3보다 어때야 돼? 얘가 얘보다 어때야 돼? 그림에 보이잖아. 얘가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죠. 근데 크다예요?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 그죠? 색칠 크거나 같다. 이쪽은 a-1이 1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 계산하면은 2a가 그러니까 2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 하나 공통범위는 뭐야?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 (1보다) 작거나 같다가 공통범위죠?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이거는 a가 양수일 때를 가정해서 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a의 범위는 요거까지 감안해가지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것이 a가 양수일 때의 범위가 됩니다. 근데 재현아, 지금 양수만 해봤으니까 뭐도 해봐야 돼 이제? 음수 해봐야죠. 그쵸? 음수면 그래프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음수면.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은, 자, 내가 아까처럼 또 이렇게 잘랐을 때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지점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데, 태연아, 이번에는 여 지점이 제일 어때? 높이가? 제일 높지.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질까? 최대값을 갖고 여기서 뭘 가져?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랑 요 나온 거 있잖아요. 요 값이랑 요 값이 서로 이렇게 높이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얘가 최대값이 되고 a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러면 주여가 이때 치역은 뭐라 그래야 돼? y의 범위는 얼마 이상? 지금 이거 보고 말아야 돼. 이거 보고.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이걸 얘기하죠. 이거. 치역이라는 거 y 값이잖아. 이건 x 값이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제일 큰 값. 얘가 제일 작은 값이지. 그럼 이번에는 a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주여가 이 범위가 공역의 범위에 어떻게 된다? 그지? 치역은 항상 공역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프가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요렇게 안쪽에 있는 범위가 얘가 여기가 a-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a-1 이렇게 그려지고, 바깥쪽에 공역은 똑같죠? 공역은 아까랑 똑같이 요렇게 다 먹어줘야 돼. 마3부터 1까지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a-1이 마3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지.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요거 풀어주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윤서야, 이거 공통범위 어디예요? 그죠? 요거지. 근데 이거는 a가 음수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면 a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그럼 됐네. 이 주어진 범위에서 민영아, a의 최대값은 얼마고 최소값은 얼마예요? 최대값 1이랑. 그죠? 여기서 최대값 1 나오고 최소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고, 그치?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이 요렇게 돼가지고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서 이거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다. 397번. 요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397번. 자, 우리가 이거 교과서 문제 풀 때도 많이 나오죠. F하고 G가 똑같다. 이거 어떤 뜻인지 알고 있죠. 자, 397 답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F랑 G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은 우리 예안이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 자, F하고 G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였죠. 원래 좀 쉬운 문제는 이렇잖아. 만약에 뭐 정의역이 뭐 1이랑 2가 있는데 이 정의역에 대해서 F랑 G라는 함수가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풀지? 저요. 어떻게 풀지? 정의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때 F하고 G가 같은 함수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 F1이랑 G1이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and F2랑 G2가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잖아. 그치? 이게 좀 쉬운 패턴이고. 자, 얘처럼 이제 정의역이 안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 자, 여기 정의역에 어떤 원소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공집합은 아니니까. 그치? 뭐 나머지 원소가 더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를 내가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FA와 GA가 어떠면 돼? 같으면 되죠. 그쵸? FA와 GA가 같으면 돼요. 그래서 태연아, FA는 뭐라고 써야 되고? FA는 뭐라고 써야 돼? FX가 요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GA는 그쵸. 이게 일단 같다라고 놓고 이걸 풀어서 A를 찾아야 되잖아. 이렇게 넘겨가지고 풀어보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은 0이니까요. 이거 1 넣으면 0 되죠. 재현아, 기억났니? 자, 이렇게 놓고서 근데 일단 제일 만만한 거 1이니까 1로 조립제법 하는 게 편하잖아. 1, 1, 1, 1, 마 6, 마 6, 빵 이렇게 하는 거잖아.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려오고, 그치? 내려오고, 곱해서 다음 칸, 더해서 아래로 내려오고, 곱해서 다음 칸,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A-1이라는 1차식 하나 써야죠. 지금 1 넣어서 0 됐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1, 1, 마 6을 보면서 A제곱 플러스 A-6 이렇게 써야죠. 그쵸? 이렇게 쓰고 얘를 2, 3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인수분해 하니까 A-1, A-2,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A 값은 몇 개가 나왔다? 3개가 나왔다. 1, 2, 마 3, 3개가 나왔죠. 그렇다고 이 문제 답을 3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세 숫자들은 X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들이에요? 원소들이에요. 원소들. 그치? 원소들.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수연아, 원소가 3개 있어. 그러면 집합은 원래 몇 개 나오지? 원소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8개 나오지. 근데 답은 8개가 아니죠? 왜냐면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에 뭐라고 써있어? 공집합이 아닌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여기에는 공집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빼가지고 7개를 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호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원소 하나만 더 늘려놓은 거예요. 그쵸? 충분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치? 지원아, 민영이가 그렇게 좋아? 얼굴 밝혔어. 그만 쳐다봐. 날 좀 그렇게 쳐다봐, 나를.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에 대한 문제 중에서 여러분 그 호원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가 요거 401번 같은 문제입니다. 거의 숫자만 바꾸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X집합 정해져 있고 Y집합 정해져 있고 fx가 직선인데 1대1 대응이다. 이거 우리 많이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대각선. 키워드는 대각선이야. 요거 401번 같은 경우는 x 2개 이렇게 선 그어놓고, 그지? y 2개 이렇게 선 그어놓고, 그럼 우리 앞에 뭐가 보여요? 이렇게 직사각형 보이죠? 그러면 직사각형이 떴는데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대각선이라고 그랬지.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려갈게요. 내려가 403번을 볼게요. 자, 403번에서는 요렇게 생긴 애가 1대1 대응이 된대요. 자, 403번 문제의 포인트는 함수가 쪼개져 있어요. 어디에서? 얼마를 기준으로? x가 1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쪼개져 있죠. 자, 쪼개져 있을 때 1대1 대응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어때야 될까요? 쪼개진 지점 있잖아. 1이라는 지점에서. 여기다 내가 요렇게 x는 1이라는 라인을 그어놨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이렇게 2차 함수가 생기죠. 그럼 이 2차 함수는 당연히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뭘까요? 요 놈한테 x에 얼마는 거야? 1는 거지. 1는 거. 1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1,2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쪽 편은 요쪽 편 x가 1보다 작은 쪽, 이 점선의 왼쪽 이쪽 편에는 이렇게 생기는 직선이 그어질 건데 이 직선이 만약에 요 따위로 그어주면 되나? 요렇게 그어주면 되나? 1대1 대응 안 되죠.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그어주면 되나? 이러면 1대1 대응 되나? 이것도 안 됩니다. 왜? 1대1 대응이 되려면 무슨 선을 그어봤을 때?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되잖아. 근데 지금처럼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가로선 그으면 2번 만나죠. 그럼 어때야 돼? 직선은 직선인데 일단 요 지점을 지나긴 해야 돼요. 요 경계선을 지나긴 해야 되는데 그래프의 방향이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면 안 되고 얘가 어느 방향이 돼야 돼? 요렇게 돼가지고 올라가는 방향이어야죠. 그죠? 올라가는 방향이면서 요 1,2를 지나가줘야 그래야 전체적으로 다 1대1 대응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되죠. 그쵸? 올라가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디를 꼭 지나가야 돼? 1,2, 아까 경계선. 그죠? 여기를 지나가야만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해볼게요. 기울기는 지금 a-2니까 자, 기울기가 a-2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1,2를 지나가야 되니까 1,2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자, 여기다 1,2 대입하면 2는 여기 x자리에 1 들어갔으니까 a-2 플러스 b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a에 대한 부등식 하나 그리고 a랑 b 사이의 관계식 하나. 요런 상황에서 정수 b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되겠어요? b의 최대값을 찾고 싶으니까 a의 범위가 아니라 누구의 범위가 나와야 돼? b의 범위가 나와야 돼. 그치? 그쵸? a의 범위가 아니라 b의 범위가 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야? 자, 요 식에서 이렇게 해봐요. a-2는 하고 b 반대로 넘겨버려.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2가 마이너스 b 플러스 2랑 같은 건데 우리는 요걸 알고 있잖아. a-2가 0보다 커야 된다며. 그러면은 얘랑 얘가 똑같은 거니까 얘도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치?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넘기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될 테니까 b가 2보다 작아요. 그랬으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b의 최대값은 얼마인 거예요? 1인 겁니다. 1. 그치? 자, 그래서 1대1 대응하면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밑에 404번도 볼게요. 자, 404번은 조금 더 어려운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들아? 혹시 떠오르는 아이디어? 일단 그래프 좀 그려놓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편할까요? 요거를 제일 편하게 그리는 방법. 꼭지점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꼭지점을 찾는데 이 문제는 꼭지점은 크게 필요 없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찾아서 그리는 게 좀 좋거든요.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요거를 표준형 바꾸면 그게 꼭지점 찾는다는 얘기인데 요렇게 인수분해형으로 쓰면 요거 x축이랑 어디서 만난다는 게 보여? 0이랑 6에서 만난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인데 요 이차함수가 0에서 만나고 여기 6에서 한번 만나고 뭐 요런 느낌으로 가는 이차함수구나. 자,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x라는 집합의 범위가 k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 감이 잘 안 오니까 k 값을 아무거나 하나 숫자를 집어넣고 한번 해볼게. 자, 만약 내가 k 값을 0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게 0 하면은 겹치니까 k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k1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그럼 x라는 집합이 어떻게 생겼냐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문제는 얘가 정의역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이 x라는 집합이 무엇의 역할도 해줘야 돼? 공역의 역할도 해줘야 돼.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역은 이렇게 생겼고 공역도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y바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공역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선거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1에서 요렇게 여기가 x는 1이고 그 다음에 또 1에서 요렇게 여기가 y는 1이야.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요 범위예요. 요 범위.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함수. 자,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그래프 중에 여기밖에 안 들어가. 여기밖에. 자, 그럼 이만큼의 그래프는 이 주어진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나요? 여러분 1대1 대응이면 뭔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직사각형 그렸을 때도 직사각형 이렇게 나오면 1대1 대응 되려면 그래프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이 직사각형이 대각선이어야 된다 그랬지. 만약에 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닌 거야. 그쵸?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영역에 꼭 맞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그게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어진 거는 꼭 맞지 않잖아. 그럼 이 문제에서 꼭 맞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에서 그래프가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k 값을 1이라고 하지 말고 k 값을 더 키워보는 거야. k가 2, k가 3 이런 식으로 키우면 이 점선들이 계속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이 포인트가 바뀔 텐데 그 포인트가 이 그래프랑 어때야 돼? 딱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포인트라는 건 뭐야? 얘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을 그려놨지만 사실은 x는 k, y는 k라는 지점에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포인트는 k, k이고 이 k, k라는 점이 이 함수 위에 놓일 때 그때 1대1 대응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k, k를 여기에다가 요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k,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는 k제곱 마이너스 6k가 되는 거니까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7k가 돼요. 그러면은 k로 묶으면은 k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k 값은 얼마 또는 얼마야? 0 또는 7이죠. 자, 근데 생각해봐. 0이면 요 포인트에서 그래프가 시작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러면 7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7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얘도 이렇게 와가지고 얘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 이 파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요 지점에서 출발하는 딱 이 교점에서 출발하는 요 부분의 함수가 색칠이 되겠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맞죠. 그쵸? 그래서 자, 요 포인트 k, k를 대입해가지고 7이라는 값을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얘는 조금 어려운 형태로 나온 거고요. 여러분이 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범위가 이제 범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여기 이 범위가 시작하는 포인트를 딱 지나가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그때 1대1 대응이 만들어진다. 요 정도 개념만 알고 있어도 이런 류의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1대1 함수, 항등 함수, 상수 함수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 408번 봅시다. 자, 이거 여러분 한번 풀어보는데 1대1 대응 뭔지 알 거고 항등 함수는 뭐였니 얘들아? 항등 함수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그치? y는 x가 항등 함수였어요. 요게 항등 함수였고 상수 함수는 뭐였지? 항상 한 가지 것만. 몰빵. 숫자 하나에 화살표 다 몰려 있는 거. 그게 상수 함수였어요. 그쵸? 자,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게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408번 한번 풀어봅시다. 봅시다. 자, 여기 식이 두 개 있는데요, 나. 여기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일 우리가 다루기 쉬운 건 항등함수잖아. 항등함수. g가 항등함수잖아. 그럼 여기 g4가 얼마야, 혜원아? 4죠. 항등함수니까 4 넣으면 4 나와요. 얘가 4예요. 그러면 g4가 4면 h2도 뭐예요? 근데 맞아요. h2가 4예요. 근데 hx는 무슨 함수였어? 상수함수였잖아. hx는. 근데 hx가 상수함수야. 하나로 몰빵되어 있는 함수인데 h2가 4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hx들은 전부 뭐란 얘기야? 4란 얘기야. 그러니까 h2도 h4도 h8도 전부 다 4라고 생각할 수 있죠? 4 하나로 몰빵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4고 얘가 4면 얘도 당연히 4죠. f8이 4입니다. 그런데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에요. 여기도 248이고 여기도 248인데 우리는 이 중에 방금 하나 알아냈어. f8이 얼마라고? 4라고. 그러면 8은 4한테 쏘는 게 확정이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남은 게 이제 얘네 둘인데 1대1 대응이니까 겹치게 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요 식이 있어요. 자, 요렇게 식이 하나 있어. 그럼 봐봐. 얘가 4인 게 정해져 있고 얘하고 얘는 2랑 8 중에 하나씩일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얘랑 같대. 그러면 끝났잖아. 얘가 몇이 돼야 돼? 얘가 2여야지. 그리고 얘가 몇이면 돼? 8이면 되잖아. 그럼 딱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그럼 2는 2한테 쏜 거고 4는 8한테 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자, 모든 함수가 다 완성됐습니다. 그쵸? 자, 그럼 가연이 한번 대답해봐. f2가 얼마였지, 가연아? 2였죠. 그죠? f2가 2였고요. 그 다음에 g는 항등함수였으니까 g8은 얼마? 8이죠. 8 넣어서 8 나와야 되겠고 h는 아까 상수함수였으니까 얼마로 몰빵? 4로 몰빵. 그쵸? 그래서 2, 8, 4를 더하는 거니까 재현아 답이 얼마라고? 14. 10 얼마라고? 4. 14? 네. 응. 4. 너는 뭐가 얼마나 나왔길래 답이 13이야? 미스 났어요. 미스. 미스 낼게 뭐 여기 등장하는 숫자 다 짝수인데 어떻게 13이 나오냐. 등장하는 숫자가 2, 4, 8인데 어떻게 13이 나와? 그치? 넘어갑니다. 여기는 여러분한테 좀 물어보고 하려고 넣어놨는데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함수의 개수 찾는 거 했니? 진짜 이건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했어요? 했어요. 뭐 그 영성은 했겠지. 영성은 했는데 호원 했나요? 호원? 본 적 없어? 요거는 뺄게요. 그러면 요 유형 9번은 뺍시다. 요 유형 9번은 빼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절대값 문제 학교 수업 시간에서 함수 그릴 때 그려봤나요? 절대값 얘기 없었어? 절대값이 나와 이런 말은 안 했어도 절대값 문제가 하나도 없진 않았을 텐데. 자, 절대값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 중에 요런 꼴 있죠. 요런 꼴. 자, 요걸로 시작해가지고 얘 변형시킨 거.
뭐 예를 들면 뭐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의 그래프는 진짜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절대값 x의 그래프를 딱 만났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 V자 모양, 그쵸? V자 모양. 그래서 자, V자 모양이 뭐야? 0,0에서 꺾어지는 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 이렇게 V자 모양의 그래프가 절대값 x의 그래프고요. 그러면 이것들은 얘를 뭐 했다고 보면 돼요? 얘를 뭐 한 거다? 대칭이동 아니고 평행이동 시킨 거다. 그치? 자, 딱 봐봐. 주여가 요 녀석을 요렇게 만들었다는 건 x축으로 얼마? 하나만 말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옮긴 거야. 그치? 그러면 이 V자 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지는데 아까는 V자의 꼭지점이 0,0이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 꼭지점이 몇 컴마 몇에 있으면 돼? 1,3에 그치? 1,3에 여기에 요 V자 모양의 꼭지점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은 얘가 바로 요 놈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쵸?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절대값에 대해서 자, 요 그래프 요렇게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하고 그리고 요렇게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요거 두 개 정도만 알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절대값에 관련된 그래프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소화가 되거든요. 자,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째로 절대값이 씌워진 문제는 그래프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 문제는 x축 아래 부분을 접어서 올린다. 접어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프가 만약에 아무거나 그려봐.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었어. 그럼 이 직선의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통째로. 그러면은 자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의 그래프가 이렇게 접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x축에서 이렇게 접어져 올라가니까 얘가 요렇게 되는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 그래프가 만약에 약간 복잡하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이 친구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이렇게 통째로 딱 씌웠어요. 그러면 자 요런데 변화 없습니다. 요거 변화 없고요. 여기 변화 없어요. 요거 x축 위에 있던 거니까 변화 없고 x축 아래에 있던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접어져 올라가. 그치? 종이 접기 하듯이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접어 올라가. 얘도 접어 올라가니까 요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이 통째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다 접어 올려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얘는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거든요. x에만 절대값 씌워놓은 거. 얘는 어떻게 생기냐? y축 오른쪽 부분만 남겨서 y축 대칭을 시킨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요걸로 다시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요 놈한테 절대값을 요런 식으로 씌우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그래프 중에 이번엔 y축을 기준으로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을 남겨요. 요 부분 요렇게 살려주고 이쪽 거는 지워. 아이고. 이쪽 거는 없어진다고 생각해. 이쪽 거 없어지는 거 이렇게. 이거 날려버리고 그러면 방금 남겨놨던 요 놈을 방금 남겨놨던 요 놈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복사해가지고 요렇게 대칭식을 붙이는 겁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자 아까 전에 그렸던 것처럼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요런 그래프가 있다. 요거에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x에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잘 보세요. 기준이 y축이야. 이번에는 y축을 기준으로 y축보다 오른쪽 부분만 남겨요. 여기만 남기고 이쪽 거는 날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없어져요. 이거 없어지고 방금 전에 그렸던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요 모양을 그대로 대칭해가지고 한번 붙여주세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붙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요런 그래프. 너무 찌그러졌네. 얘랑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465번, 뭐 67번 이런 것도 금방 풀립니다. 67번이 방금 설명한 거죠.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요 놈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요겁니다. x에만 절대값 씌운 거예요. 방금 설명한 거잖아. 그치? 여기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운다 그러면 자, y축 기준으로 요거 남기라 그랬죠? 요거를 남기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남겨주시고 이렇게 남겨주시고 이쪽 거는 지워. 이쪽 거는 지우고 자, 요 놈을 그대로 대칭해서 옆에다 붙여넣는 거니까 어떤 느낌으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 되겠죠. 그치?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치?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요 놈이랑 똑같은 그래프를 준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자 y는 그럼 절대값 fx 이렇게 통째로 절대값 씌워가지고 요거의 그래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의 그래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는 자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기준이 x축이었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보다 위에 있던 거는 가만히 두시고 요거는 가만히 두시고 요 아래에 있던 거를 이렇게 접어 올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가 접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맞죠? 같은 원리로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답이 얘가 됩니다. 3번이 됩니다. 그치? 절대값에 대해서는 이런 스킬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이 먹히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문제들은 원래 푸는 정석이 뭐지? 뭐 방정식이든 아니면 뭐 부등식이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정석적인 방법은 뭐예요? 범위 나누기야. 범위 나누기. 그래서 이게 안 먹히는 요런 거 요거 466번 같은 거 요런 거는요 범위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절대값이 2개 있기 때문에 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 돼? 3개로 나눠야 돼. 절대값이 2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경계선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방정식 부등식 할 때 많이 했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만나면 이 절대값 안의 부분이 얼마가 되는 지점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경계선이었어. 경계선. 그럼 여기서 생기는 경계선이 얼마야? 2가 경계선. 여기서 생기는 경계선은 얼마야? 얘가 0이 될 때니까 마이너스 4가 경계선이에요. 그럼 우리는 범위를 마이너스 4하고 2를 기준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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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으로 나눠서 그리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얘를 1번 범위, 얘를 2번 범위, 얘를 3번 범위라고 한 다음에 1, 2, 3번 따로 그려서 합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보여줄게요. 얘를 만약에 그린다면 자 1번 범위는 x가 마사보다 작을 때예요. 자 이때는 절대값 안의 부분이 다 어떻게 나올까? 절대값 안에가 다 음이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나오지? 마이너스를 다 붙이고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가? 플러스 3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y는 6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그려지는 그래프가 y는 6이야. y는 6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가운데 범위 x가 마이너스 4 이상 2 미만. 자 이때는 수연아 얘는 양일까 음일까? 요 범위에서는 요 x-2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음이면 어떻게 나와? 음이면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뭐예요? 양이죠. 양이면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이미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3번 범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요때는 절대값 안에가 다 양이에요. 다 양이니까 y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리냐? 이것들을 그리려면 자 경계선을 기준으로 자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찾은 경계선이 하나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자 마이너스 4 요쯤에다가 x는 마이너스 4를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x는 2가 하나의 경계선이니까 요쯤에다가 x는 2를 그어주시고, 자, x가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을 때는 그냥 y는 6이라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그러면 6이면 요쯤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요 지점에서부터는 요 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함수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는 마이너스 6이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쭉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지? 이게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이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준 그 스킬들을 쓸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푼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딱 우리 두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칠게요. 두 문제만 더. 서윤아 힘내. 자, 두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칠게요. 뒤에 74쪽에 475번 보겠습니다. 475번. 자, 이것도 뭐에 대한 문제?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뽑으면 뭐예요? 1대1 대응 문제야. 그치? 1대1 대응. 자, 근데 1대1 대응 문제인데 경계선이 있어요. 어디가 경계선이야? 경계선. x는 1이 경계선이야. 그치? x는 1이라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에는 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왼쪽 부분에는 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자, 만약에 요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요쪽 그래프도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그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얘가 요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얘네 둘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구체적으로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A하고 2+A하고 부호가 같으니까, 자, 얘네들이 곱했을 때 0보다 어떻다? 크다. 그치? 곱해서 0보다 커야지 부호가 같은 거니까. 자, 요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고, 만약에 기울기가 둘 다 이렇게 양인데 얘가 이렇게 되거나 얘가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얘가 이렇게 딱 이 지점에서 만나야 돼. 그치?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경계선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경계선이 1인 거니까, 그죠? 1이라는 지점에서 요 위에 있는 식에 잃는 거랑 밑에 있는 식에 잃는 것이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죠? 경계선 x는 1에서 만난다. 요 두 가지를 만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생각해 보면 얘는 2차 부등식인데, 얘하나 이게 2차 부등식이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니까 양끝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왜요? 아, 느낌이 그래? 눈치가 빠르네. 우리가 외우고 있는 0보다 크면 양끝값,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이거는 언제 적용되는 거야? a제곱이 양수일 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a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치? 요런 애가 껴있을 때는 사이값, 끝값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지. 얘를 부호를 바꿔준 다음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가지고 앞에 있는 괄호를 a 빼기 3으로 바꿔주세요. 뒤에 괄호 가만히 두시고, 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뒤집힐 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서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그게 맞는 풀이다, 그치? 그럼 사이값이면 어디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범위가 하나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선 x는 1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1을 한번 넣어볼까? 여기다 1 넣어보면은 x에 1 집어넣으면 다행히, 자, a가 어떻게 돼요? x에 1 넣으면 3 빼기 a 더하기 a 빼기 1 되니까 a가 사라지고 얼마 돼? 2 되죠. 그죠? 밑에 식에다가도 1 넣어보면, 여기다가도 1 넣어보면은
2 플러스 A 마이너스 A니까 A 사라지고 여기도 2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A 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요 지점에서 만나는 거는 보장이 되네. 그치? 그래서 경계선에서 만난다는 항상 성립을 하는 상황이네. 그러면 결국은 조건은 하나지. 이거지. 그래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답이 뭐야 그러면? 4개. 그쵸? 마이너스 1, 0, 1, 2까지 4개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넘겨서 491번.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절대값 범위 나눠서 그려야 되는 절대값 문제. 그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 마지막으로 풀고 오늘 함수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토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여러분 그 토요일 날은 1시에 모두 오세요. 1시. 토요일은 모두 1시. 알겠죠? 토요일 날 모두 1시에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은 영어 없죠. 토요일 영어 없죠? 토요일 날 모두 1시에 와주시고 자 491번만 풀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어떻게 하랬지? 저요. 범위를 나눈다. 자 경계선이 얼마랑 얼마야?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경계선이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요 사이, 1보다 큰 쪽 세 범위로 나누면 되겠지. 1번, 2번, 3번. 자 빠르게 그릴게요. 1번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2번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자 3번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음이에요. 음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 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자 요 범위에서는 앞에는 양, 뒤에는 음이에요. 그래서 요때 fx는 앞에는 그대로 뒤에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겁니다. 그럼 x가 사라지고 3 되겠네요. 그죠? fx는 3됩니다. 상수함수가 나오고요. 자, 요 경우는 다 양이기 때문에 둘 다 그대로 나와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와서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 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 놈의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내려오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쯤에서 만날 텐데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되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그럼 요 지점에서 이제 범위가 요로 넘어가니까 3이라는 상수함수. 뭐 어떻게 가 그래프가? 요렇게 가지, 그치? 상수함수니까 요렇게 쭉 갈 거예요. 쭉 가다가 자, 여기까지 왔어. 요 지점의 좌표는 1,3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번 범위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기울기가 2가 돼요. 올라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겠네, 그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5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 더 그리래. y는 5라는 함수를 더 그리라 그랬는데 y는 5라는 함수는 상수함수잖아요. 그냥 5에서 쭉 그어진 거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3지점이니까 여기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여기쯤에다 이렇게 쭉 그으면 이게 y는 5예요. 그럼 우리가 넓이를 찾고 싶은 부분이 지금 보이죠? 무슨 사각형이야? 사다리꼴입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지? 윗변, 아랫변, 높이. 자, 이미 여기 길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3이겠죠.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면 높이도 이미 알아요. 요 라인이 지금 y는 3라인이잖아요. 여기가 y는 3라인, 여기는 y는 5라인이에요. 몇 칸 차이나? 2칸 차이나. 높이 2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 빨간 직선이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기울기가 2죠. 기울기가 2라는 게 무슨 말이야?
x값이 1 커질 때 y값이 2 커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방금 y값이 얼마 커졌어? 이거 2잖아요. 여기 점선이 2죠. 여기 얼마야? 1이야 1. 여기가 1이지. 1이에요. 이거 안 보이면 그냥 y는 5를 여기다 갖다 넣어도 됩니다. 얘가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5가 된다 그러면 x는 2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에 좌표를 구해도 돼요. 여기에 좌표가 2,5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더 빠른 방법은 여기가 1이라는 걸 바로 찾아버리면 빠르지. 그럼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5가 되고,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는 8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 교재 파트 2 남아있는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요거 오늘 한 거 함수 프린트 토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서 여러분 오늘 시험지 마무리 해주세요. 오늘 시험지 마무리 하시고 그것도 토요일날 풀도록 할게요. 됐죠? 예.